궁녀들만 알고 있던 왕실의 진짜 모습, 상상하신 것과 정말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드라마에서 보는 화려한 궁궐 생활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500년 조선 역사 동안 궁녀들이 직접 목격하고 기록으로 남긴 진짜 궁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왕과 왕비의 실제 일상, 후궁이 되기 위한 은밀한 교육, 궁녀들의 치열한 생존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왕실의 은밀한 밤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릴 침묵의 의무를 들으시면 왜 궁녀들이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20분만 함께 하시면 역사책이나 드라마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조선 왕실의 진짜 모습을 만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궁궐의 담장 너머로 들어가 보시죠. 1. 궁녀가 되는 길 꿈과 현실의 충격적 차이. 조선시대 가난한 집 딸들에게 궁녀가 되는 건 로또 당첨 같은 일이었어요. 궁에 들어가면 비단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궁녀 선발은 까다로웠어요. 얼굴이 예뻐야 하는 건 기본이고 글을 읽을 줄 알아야 했어요. 바느질, 자수, 음악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고요. 전국에서 수백 명이 몰렸지만 선발되는 건 고작 10명 남짓이었어요. 선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현실의 벽에 부딪혀요. 먼저 생각시라는 수습 기간을 거쳐야 해요. 3년 동안 온갖 자비를 다 해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하루 18시간을 일했어요. 가장 힘든 건 수백 가지 규칙이었어요. 걸음걸이는 어떻게, 말하는 법은 어떻게, 심지어 숨 쉬는 것까지 정해진 방식이 있었어요. 왕 앞에서는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하나라도 틀리면 매를 맞거나 벌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 몇 달 만에 집에 가고 싶다며 우는 궁녀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번 궁에 들어오면 나갈 수 없었어요. 평생을 궁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거였죠. 2. 왕과 왕비의 실제 일상. 드라마가 숨긴 불편한 진실. 드라마에서는 왕과 왕비가 항상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실제로는 전혀 달랐어요. 왕의 평상복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흰색 저고리에 검은색 바지, 이게 기본이었어요. 화려한 골룡포는 중요한 의식 때만 입었거든요. 그것도 하루 종일 입고 있으면 너무 무거워서 옷이 나를 입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왕비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는 간단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지냈어요. 머리도 간단하게 올리고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어요. 궁녀들이 평상시 왕비님은 동네 아주머니 같았다고 기록할 정도였죠. 가장 놀라운 건 식사였어요. 왕의 수라상에는 12첩 반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는 다 먹지 못했어요. 독사를 걱정해서 미리 상궁이 맛을 봐야 했고 식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왕도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소연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왕비는 더 힘들었어요. 임신하면 몇 달 동안 별궁에 격리되어 지내야 했어요. 출산할 때도 의사는 직접 보지 못하고 궁녀들이 증상을 말로 전달해야 했죠. 그래서 출산 중에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웠어요. 3. 궁녀들의 서열과 경쟁.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게임. 궁녀 사회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어요. 맨 아래 생각시부터 시작해서 나인, 상궁까지 올라가는데 평생이 걸렸어요.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왕의 처소 근처였어요. 왕의 눈에 들면 승진이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궁녀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궁녀의 실수를 일부러 상궁에게 고자질하기, 왕 앞에서 다른 궁녀를 은근히 헐뜯기, 심지어 몰래 다른 궁녀의 물건을 숨겨서 도둑으로 몰기까지. 가장 무서운 건 파벌이었어요. 상궁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만들어지고 새로 들어온 궁녀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선택해야 했어요. 잘못 선택하면 평생 괴롭힘을 당했죠. 밥을 제대로 못 먹게 하거나 일부러 힘든 일만 시키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오래 산 상궁들은 신입 궁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어요. 궁에서 살아남으려면 눈은 보지 말고 귀는 듣지 말고 입은 말하지 마라. 4. 후궁이 되는 길. 은밀하고 체계적인 특별 교육. 왕의 총애를 받아 후궁이 되는 것, 이건 궁녀들에게는 최고의 출세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좀 민망한 부분도 있었어요. 먼저 승은감이라는 특별한 관리가 있었어요. 왕이 총애할 만한 궁녀를 선별하는 역할이었죠. 얼굴, 몸매, 성격까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선별되면 특별한 교육이 시작됐어요. 상궁들이 직접 가르쳤는데 이건 단순한 예절 교육이 아니었어요. 먼저 걸음걸이부터 완전히 바꿨어요. 평소 궁녀들의 종종 걸음이 아니라 천천히 우아하게 걷는 법을 배웠어요. 치마 자락을 어떻게 잡을지, 고개를 어느 각도로 숙일지까지 세밀하게 가르쳤죠. 말하는 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소리 톤을 낮추고 끄트을 살짝 올리는 특별한 화법이 있었어요. 전화하고 부를 때의 그 애교 섞인 톤, 드라마에서 들어보셨죠? 가장 중요한 건 침소 예법이었어요. 왕을 모실 때의 자세, 표정, 심지어 숨쉬는 법까지 배웠어요. 너무 긴장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편해 보여도 안 됐거든요. 향을 피우는 법, 술을 따르는 법, 마사지하는 법도 배웠어요.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모든 기술을 익혀야 했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건 같은 교육을 받는 궁녀들끼리의 경쟁이었어요. 누가 더 왕의 마음에 들지 알 수 없으니까 서로 견제하고 싸웠어요. 성공하면 후궁이 되어 별궁에서 살 수 있었어요. 실패하면 다시 일반 궁녀로 돌아가야 했죠. 그 굴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혹시 주변에 사극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얘기 꼭 들려주세요. 드라마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현실이거든요. 왕실의 은밀한 밤, 궁녀들이 목격한 사적인 순간들. 궁중에서 가장 조심스러운 주제가 바로 왕의 사생활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결국 궁녀들이 직접 목격하고 관리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왕이 후궁을 부르는 날에는 특별한 준비가 있었어요. 해당 후궁의 처소 궁녀들이 하루 종일 준비에 매달렸어요. 목욕 재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향을 피우고 고급 비단 옷을 입혀드리고 화장까지 완벽하게 해야 했죠. 가장 중요한 건 침구 준비였어요. 왕의 침소에 사용할 비단, 이불, 베개, 심지어 향주머니까지 모든 게 새 것이어야 했어요. 이 모든 걸 궁녀들이 직접 준비하고 점검했죠. 후궁이 왕의 처소로 갈 때도 복잡한 절차가 있었어요. 상궁이 직접 안내하고 다른 궁녀들은 먼 거리에서 지켜봤어요. 그 과정에서 왕과 후궁의 사적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에는 또 다른 일들이 기다렸어요. 사용한 침구류를 정리하고 후궁의 몸단장을 도와드리고 혹시 임신의 징후는 없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야 했어요.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궁녀들에게는 특별한 침묵의 의무가 있었어요. 본 것, 들은 것을 절대 발설하면 안 됐거든요. 왕실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었으니까요. 혹시 누군가 입을 열면 그 궁녀는 즉시 처벌받았어요. 가벼운 경우에는 궁에서 쫓겨나고 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처벌을 받았죠. 6. 궁중 음식의 진실, 화려함 뒤에 씁쓸한 현실.
궁중 요리는 정말 맛있었을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어요. 먼저 재료부터 문제였어요. 모든 재료는 검증을 거쳐야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누가 만졌는지, 언제 수확했는지까지 다 기록해야 했죠. 그래서 신선한 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조리 과정은 더 복잡했어요. 요리하는 궁녀, 간 맞추는 궁녀, 상에 올리는 궁녀가 모두 달랐어요. 중간에 독이 들어갈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려고 한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독 검사였어요. 왕이 드시기 전에 상궁이 먼저 맛을 봐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음식이 식어버렸죠. 특히 겨울에는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왕도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끔 뜨거운 국물 한 그릇만 마시고 싶다고 하소연하셨다고 해요. 왕비와 궁녀들 음식은 어땠을까요? 왕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왕비도 평상시에는 반찬 5-6가지 정도만 먹었어요. 일반 궁녀들은 밥과 국, 김치, 나물 정도가 전부였죠. 그래서 궁녀들 사이에서는 몰래 간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생겼어요. 고향에서 보내준 떡이나 과일을 숨겨뒀다가 친한 궁녀들끼리 몰래 나눠 먹었거든요. 7. 궁중 의료와 건강. 생각보다 열악했던 현실. 궁궐에는 어이가 있었으니 의료시설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먼저 어이는 주로 왕과 왕비 그리고 중요한 후궁들만 진료했어요. 일반 궁녀들은 아파도 쉽게 치료받을 수 없었어요. 특히 여자 궁녀들은 남자 어이에게 진료받는 것 자체가 금기였거든요. 그래서 궁녀들은 서로 민간요법을 주고받으며 치료했어요. 머리가 아프면 박하 우린 물을 마시고 배가 아프면 생강차를 끓여 먹었죠. 상처가 나면 꿀을 발라서 치료하기도 했어요. 가장 힘든 건 여성 특유의 문제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생리대 같은 게 없었으니까 천조각을 사용했어요. 그것도 개인이 알아서 준비해야 했고 빨래도 몰래 해야 했어요. 임신한 궁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아이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됐어요. 궁녀끼리 사랑하는 것도 금지였거든요. 발각되면 두 사람 모두 궁에서 쫓겨나거나 더 심한 처벌을 받았어요. 8. 궁중 의식과 행사. 화려함 뒤에 고된 노동. 궁중에서는 1년 내내 크고 작은 의식이 있었어요. 왕의 생일, 왕비의 생일, 각종 제례 의식까지 수십 개가 넘었죠.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건 모두 궁녀들의 몫이었어요. 몇 달 전부터 준비에 들어가서 행사 당일까지 제대로 잠도 못 잤어요. 가장 힘든 건 복장 준비였어요. 왕과 왕비의 의상은 물론이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의 옷까지 점검해야 했어요. 실 하나, 구슬 하나까지 완벽해야 했거든요. 음식 준비는 더 복잡했어요. 수백 명이 먹을 음식을 며칠에 걸쳐 준비해야 했어요. 그것도 모든 음식의 간까지 맞춰야 했죠. 행사 당일에는 새벽 2시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왕과 왕비의 의상을 입혀드리고 화장을 도와드리고 머리를 올리는 데만 2-3시간이 걸렸어요. 행사가 끝나면 뒷정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상을 정리하고 그릇을 치우고 행사장을 청소하는데 또 하루가 걸렸죠. 그러면서도 궁녀들은 절대 피곤한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됐어요. 항상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9. 상궁들의 권력과 비밀. 궁중 정치의 숨은 실세. 상궁이 되려면 최소 20-30년은 궁에서 살아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비밀을 알게 되죠. 상궁들은 단순히 궁녀를 관리하는 역할만 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왕과 신하들 사이의 메신저 역할도 했어요.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을 상궁을 통해 전달했거든요. 가장 큰 권력은 정보였어요.
왕실의 모든 일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상궁들이었거든요. 왕의 건강 상태, 왕비의 임신 여부, 후궁들의 관계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도 상궁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몰래 선물을 주기도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부탁을 하기도 했죠. 상궁 한마디가 때로는 신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궁들도 외로웠어요.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어서 누구와도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궁들끼리만 아는 암호 같은 말들이 생겨났어요. 가장 무서운 상궁들의 권력은 생사여탈권이었어요. 어떤 궁녀를 살리고 죽일지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왕 앞에서 한마디만 하면 그 궁녀의 운명이 바뀔 수 있었어요. 10. 궁녀들이 지켜야 했던 침묵의 의무. 궁에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왕의 건강 상태. 왕이 아프다는 소식이 새어나가면 나라가 흔들릴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후계 문제. 왕자들 사이의 경쟁이나 후궁들의 임신 소식은 절대 비밀이었어요. 세 번째, 왕실 내부의 갈등. 왕과 왕비가 다퉜다거나 대비와 갈등이 있다는 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면 안 됐어요. 네 번째, 신하들의 방문 내용. 누가 언제 왕을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밀이었어요. 다섯 번째, 왕의 사생활. 어떤 후궁을 총애하는지,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절대 비밀 중의 비밀이었어요. 이런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가장 가벼운 처벌이 궁에서 쫓겨나는 거였어요. 심한 경우에는 혀를 자르거나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그래서 궁녀들은 서로 이렇게 약속했어요.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자. 가족 중에 궁금해하는 분들 계시면 이런 현실을 꼭 알려주세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이런 무서운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11. 궁을 떠나는 날, 자유인가 또 다른 감옥인가. 궁녀가 궁을 떠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없었어요. 첫 번째, 나이가 들어서 방출되는 경우. 보통 50세가 넘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큰 잘못을 저질러서 쫓겨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평생 낙인이 찍혔어요. 세 번째, 특별한 공을 세워서 상을 받는 경우. 매우 드물지만 왕이 특별히 허락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궁을 떠난 궁녀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일반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수십 년을 궁에서만 살다가 나오면 세상이 너무 달라져 있었어요. 결혼도 쉽지 않았어요. 나이가 많은 것도 문제였지만 궁녀 출신이라는 편견도 있었거든요. 궁에서 무슨 일을 봤을지 모른다는 시선이었죠. 그래서 많은 전직 궁녀들이 서로 모여 살거나 절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냈어요. 궁에서 배운 기술로 바느질이나 자수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요. 가장 안타까운 건 가족과의 재결합이었어요. 수십 년 만에 만난 가족들과는 이미 남이 다 된 상태였거든요. 말투도 생각도 생활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2.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500년 전 궁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 화려해 보이는 것 뒤에는 항상 고된 현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아름다운 궁궐 생활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던 거죠. 둘째, 권력과 서열이 만들어내는 인간관계의 복잡함을 볼 수 있어요. 궁녀들도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서로를 배신해야 했던 거예요. 셋째,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제약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몸도 마음도 미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자유의 소중함이에요. 궁녀들은 의식주는 해결됐지만 진정한 자유는 없었어요. 자신의 감정도 미래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궁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느낄 수 있어요. 13. 마무리. 역사 속 여성들에게 바치는 존경. 오늘 우리는 궁녀들의 눈으로 조선 궁궐을 들여다봤어요. 화려함 뒤에 숨겨진 현실, 권력과 서열의 냉혹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간 여성들의 이야기를 만났죠. 500년 전 그 여성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록에 남지 않은 그들의 땀과 눈물, 희생과 인내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탱했던 거죠. 비록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줘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함,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책임감까지요. 특히 오늘 들으신 침묵의 의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그들이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던 이유,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을 거예요. 주변의 역사 이야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내용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 상상했던 궁궐 생활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그 속에서 살았던 여성들의 진짜 이야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거 아세요?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우리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우리 역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이런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 비화로 찾아뵐까요? 조선시대 왕들의 숨겨진 사생활, 아니면 양반들의 실제 생활상? 여러분의 관심사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 이야기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20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를 알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거 아세요와 함께 더 흥미로운 역사 여행 계속해 나가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